HBM은 AI 및 데이터 시장에서 핵심 기술인데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HBM 개발 속도가 늦었어. SK하이닉스는 HBM3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독점 공급하며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해. 미국 주식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하락만 하고 있으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나도 인정해. 그럼 삼성전자에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고. 그러려면 현재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해.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현재 문제점을 정리해 볼게. 1. 인사 구조와 조직 문화의 문제.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성과 위주의 인사 체계를 운영해 왔어. 단기 실적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 신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지. 임원 대부분이 법 쪽이나 재무 쪽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엔지니어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약해졌어. 최고 기술자들이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되면서 기술 발전이 더뎠다는 비판도 있어. 조직 문화도 지위나 서열을 따지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이런 문화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억누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혁신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낳았어. 2. 반도체 사업의 과도한 의존도.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매출과 이익 대부분을 벌어들이는데 메모리 시장은 주기적으로 침체와 호황을 반복해. 최근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TSMC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율 문제도 고객 신뢰를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3. HBM 시장에서의 부진. HBM은 AI 및 데이터 시장에서 핵심 기술인데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HBM 개발 속도가 늦었어. SK하이닉스는 HBM3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독점 공급하며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삼성은 과거 HBM 투자 축소로 인해 기술 격차가 벌어졌고 현재 HBM3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수율 문제와 성능 미비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HBM 투자를 한동안 줄였던 과거 결정이 지금의 격차로 이어졌고 이를 만회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4. 비메모리 사업의 경쟁력 약화. 비메모리 분야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삼성은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TSMC는 3나노 공정을 안정화시키며 애플, AMD, 엔비디아 등의 주요 고객사를 확보했지만 삼성은 여전히 수율 문제와 공정 안정성 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특히 고객사 유치 실패는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 9%대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5. 글로벌 경쟁 심화와 시장 환경 변화.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TSMC는 선단 공정에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기술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지.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은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 및 협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또한 저사양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의 성장이 눈부시게 커지고 있어. 중국은 이제 화웨이를 중심으로 상하이, 창신 같은 회사가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어. 그리고 자체 기술로 7나노 반도체 개발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7%까지 상승했어. 글로벌 경쟁사들의 빠른 기술 진화 속도에 비해 삼성은 비교적 대응이 느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6. 경영 전략의 불확실성.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의존했던 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어. 최근 신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확한 방향성과 단기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그리고 뚜렷한 성공 사례도 부족하지. 기존 사업에서의 리더십을 신사업으로 이어가는데 성공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더뎌지고 있어. 여기에는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병철, 이건희 전대 회장들의 명확한 비전 제시로 삼성은 성공을 했지만 현재의 삼성은 명확한 비전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많아. 그동안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경영에 집중을 못한다는 말이 있기도 했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법적 리스크에 핑계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야. 다행히 최근 조직 개편과 기술 중심, 리더십 강화 같은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삼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1. 리더십 강화. 이전 삼성전자의 문제 중 하나로 대다수의 임원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재무나 법무라인 출신이라 기술적 사업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어. 또 보고 라인이 길어져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에도 어려운 조직 문화가 되었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사업부에서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이동을 단행했어. 메모리 사업 HBM 등 첨단 기술을 주도할 전영현 부회장을 선임했어. 그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을 글로벌 1위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야. 파운드리 사업에는 한진만 사장이 새로 이끌며 수율 문제 해결과 고객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 두 사람 모두 엔지니어 출신이라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특히 한진만 사장은 D램 설계팀과 SSD 개발팀을 거쳐 전략 마케팅 실장까지 역임한 경험이 있어서 기대를 받고 있어. 2. 효율성 증대. 삼성전자는 2019년 HBM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미래 먹거리인 사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됐어. 그리고 만년 적자인 비메모리 사업인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았어. 하지만 현재 삼성은 비메모리 사업에서 공장 가동 시기를 조정하고 투자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 이는 수익성이 낮은 부분에 자원을 덜 투자하고 고부가 가치인 메모리 기술인 HBM3 개발에 더 집중하려는 움직임이야. 3. 엔비디아와 협업 진행. 삼성은 AI와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필수적인 HBM3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얼마 전 젠슨왕이 삼성 HBM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고 있다고 해서 기대감을 줬었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이 된 것도 아니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4. 재무 안정성과 저평가된 주가. 현재 삼성전자는 PBR 0.98 수준으로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어. 이는 삼성전자의 자산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낮다는 뜻이야.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 부채 비율 28%, 현금성 자산 84조 원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히 버틸 힘이 있어. 메모리 사업에 집중. 삼성전자는 적자가 계속되어 왔던 비메모리 사업을 축소하고 메모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파운드리 사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어서 메모리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거지.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과 같은 메모리 제품에 집중하고 있어. 자신이 잘해왔고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6. 자사주 매입의 의지. 삼성전자는 향후 1년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고 이 중 3조 원은 3개월간 매입 후 전량 소각한다는 공시를 했어. 이는 외국 투자자가 떠나는 것을 막고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담보비율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51%로 떨어졌고 4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 홍라의 여사는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123만 4천 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담보 제공한 사실이 있어. 오너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지. 이를 보면 4만 원대의 지지선을 확보할 확률이 높아 보여. 하지만 이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이 아니라 자회사에서 배당 형식으로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 그래서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문제야. 7.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율에 대한 문제였어. 4나노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안정적인 수율이 나와야 하지만 삼성의 수율은 30% 정도로 불량 발생이 많았어. 그래서 고객사들이 삼성을 떠나고 현재 점유율은 9%대로 축소되었지.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4나노 시스템 반도체의 수율이 70% 가까이 끌어올렸다는 거야. 이 점을 바탕으로 한진만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추가 고객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어. 결론. 삼성전자는 현재 기술 중심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만약 반도체 시장의 반등과 기술 혁신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성장이 확실히 기대돼.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문제인 수율과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잖아. 또 HBM3 사업 진행과 조직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자.